이제 피프티 키나는요, 이런 언론사의 극찬을 받는 입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탈바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계약 분쟁이 있었어도 잘 나가는 피프티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핫팩 차트 진입. 자, 이 기사의 타이틀 내용들만 봐도 피프티가 그대로 무너질 수 있었지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사회생을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트랙트와 키나는 몇 단계 이상 수직 상승을 했다. 뭐 요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야말로 급성장을 이뤄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계약 분쟁, 뭐 아시다시피 가처분 소송이 있었고 기각이 됐고 항고를 했고 삼푼이들은 이제 본안 소송을 또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프티라는 걸그룹을 살릴 수 있었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이 다시 한번 빌보드에 피프티가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키나가 큰 마음을 먹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 피프티의 행보는요, 각종 언론사에서 극찬 세례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프티 빌보드 핫백 연말 차트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정말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 방송 모습은 사실 삼촌이들이 함께 했었던 당시의 음악방송 모습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피프티가 지금 잘 회생을 하여 결국에는 다시 한번 빌보드를 흔들고 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빌보드의 기록이 끊임없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가 다시 한번 피프티를 잘 구성하여 빌보드 차트를 노린다면 이건 정말 대대적인 기록이 탄생하고도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흉내를 내려는데도 잘 안 되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에 그것이 알고 싶다. 다시 보기 중단된 이후로 그 어떤 입장문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보기가 중단이 됐고 피프티 논란 속에 의혹들만 재부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사실 SBS의 간판 방송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굴욕 아닌 굴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굴욕 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편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하여 각종 의혹이 재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뤘다가 편파 방송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후속 취재를 약속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들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어떤 다양한 댓글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후속보도, 기약 없는 후속보도인 거죠. 이쯤 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비판들도 터져 나오고 있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행보가 이상해요. 또 결방. 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또 결방 처리가 됐습니다. 희한하죠? 후속 보도는 무소식인데 또 결방했다. 보니까 또 SBS 창사 3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여파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창사 33주년 뭐 이거는 조작일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언론사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또 결방했다 그러면서 피프티의 사진을 걸어둔 채 기사를 쓰겠냐라는 겁니다. 디스패치부터 그렇고 이 언론사들의 반응을 보면요, 대략적으로 지금 이 피프티 사태에 놓여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결방이라면 굳이 피프티 소식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언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금 다음 방송도 피프티가 아니라면
후속 보도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당연스럽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SBS의 굴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와중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키나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키나를 위한 지하철 광고 이벤트 세 번째 지역이 대전으로 확정이 됐다고 해요. 제가 뭐 요 대전의 어머님도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고 뭐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모금을 다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이 모금 리스트까지 투명하게 공개가 된 걸 볼 수 있었고, 제 이름도 버젓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피부티를 응원하는 많은 대중들과 팬분들은요, 활발하게 키나와 어트랙트를 위한 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피부티 우리는 관심조차 없었던 걸그룹입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평생 이름도 모를 법한 사람들이죠. 물론 빌보드 차트에 엄청난 기록을 세우면서 많은 관심을 끈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이 전속계약 분쟁 소송이 있기 전에는 관심이나 가졌었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똘똘 뭉쳐서 제 영상에도 어떤 분은 다른 가수들을 원픽으로 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키나와 어트랙트를 위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큰 도움이 될 모금을 했다, 이렇게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 그분들은 다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결국 키나와 어트랙트의 사태는요, 특정 소속사와 특정 걸그룹, 특정 연예인을 위한 응원 활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고 핍박 속에 살아가며 억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모금 활동에도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과거 템퍼링 사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키나를 얼마나 홀대했었는지를 또 한 번 볼 수 있는 사진들과 영상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많은 대중들의 2차, 3차 분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출연일 때 같은데, 자, 보세요. 뭔가 키나만이 좀 동떨어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물론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지금 나머지 3명의 멤버들은 전부 다 치마를 입고 소녀소녀한 이미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나만 유독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죠. 거기에 그냥 평범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은 촬영용 옷을 안 갈아입힌 게 아니냐. 물론 키나라는 멤버 자체가 담당하는 부분이 래핑이고 래퍼로서 활동을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걸그룹이기 때문에 보통은 의상을 좀 맞추잖아요. 뭐 이렇게 셔츠를 입었다면 치마를 똑같이 맞춘다던가, 아니면 청바지를 입었다고 한다면 상의를 비슷한 느낌으로 맞춘다던가. 근데 그냥 허블렁한 셔츠에 허블렁한 청바지를 입힌, 이거 누가 봐도 일상복이잖아요. 이미 이때부터도 키나에 대한 이런 여러 분탕질, 분쟁질, 나아가서는 차별 대우가 심했던 게 아니냐.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나가 어트랙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의 역할이 컸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유튜브 댓글이죠. 이 당시 이 키나를 향한 많은 비판을 보고 깜짝 놀란 어머님이, 키나 엄마다, 전 대표님에게 돌아갈 거다, 제가 죄송하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 대전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까지 지금 하셨고, 송자경을 지금처럼 키워주신 대표님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경 아빠가 잘 모르고 합류한 것 같다, 그쪽 부모들하고는 잘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자, 결국에는요, 사실 이 키나의 어머님이 이런 댓글 활동을 했고, 나아가서는 키나의 아버지도
키나와 함께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키나가 복귀한 것에 대해 감동과 감격을 받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와요. 키나 복귀 당시 어머니와의 대화. 감동적이네. 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열심히 춤추고 노래 연습할 시간에 안 머시긴가는 사기꾼한테 홀딱 넘어가서 엄마가 너 이러라고 힘들게 식당 일하고 뒷바라지 하는 거냐. 키나는 나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단 말이야. 엄마는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냐. 다 커서 말만한 여자애가 그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냅다 튀어나오냐. 당장 돌아가서 전 대표님께 사과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라. 나를 받아주실까? 아가 가서 무조건 싹싹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무조건 그래라. 용서를 안 해주시더라도 빌어라. 잘못한 거 인정하고 비는 것도 용기라고 엄마가 항상 가르쳐줬잖아. 엄마도 대표님한테 같이 사과드리고 빌게. 우리 딸 위해서라면 엄마가 몇 번이고 빌 수 있어. 대표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알았어 엄마 고마워 미안해. 그래 사랑한다 우리 딸. 어떠세요? 키나가 복귀하는 데 있어서 엄마와 했다란 대화. 사실 이건 픽션입니다. 한 팬분이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라면서 적은 픽션 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이 키나라는 가수가 많은 대중들에게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프티라고 뉴스 기사 검색만 해봐도 어떻죠?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에 키나의 사진들로 아주 제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헛소리가 나옵니다. 안성희 씨가 검찰까지 가지 않고 무혐의 수사 종결이 예상이 된다. 뭔 소릴까요?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거 보면 이거 안성희 씨 무혐의인 거 아니냐? 경찰 내사 단계에서 끝나는 거 아니냐? 대단한 헛소리죠. 그랬더니 마지막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헛소리 하지 마라. 분탕질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바로 산푼이들과 안성희 씨를 지지하는 또는 뭐 그들의 배우 세력인지 당사자인지 뭐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언론 활동이 또 지금 촉진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이 오기재, 안성희 씨가 만든 노래들이 굉장히 많다. 으라차차부터 해가지고 저작권 협회에 가보니 노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 생각보다 오기재 저작권 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지금 가처분을 해놨다라는데 이 돈이 절대 가게에서는 안 된다. 돈 액수가 크더라. 백진실 역시 왜 지분이 있는지 검증해야 하며 키나의 지분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 무슨 가처분이겠습니까?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놨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안성희 씨가 지금 저작권료가 상당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안성희 결국 무혐의인 거 아니냐. 한 달 지나서 아무 발표 없는 거 보면 경찰에서도 내사 종결로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자, 이런 여론이 지금 계속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안성희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삼트리오들이 버젓이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해지된 명확한 이유는 팩트입니다. 계약 해지에 있어서 공모한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안성희 씨가 어떻게든 무혐의가 나와야 삼트리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저런 소리가 나오는데 자, 안성희 무혐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이때까지 화상 채팅 증거들, 추가 증거들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던 이진호 유튜버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정영준 대표님과 이런 대화를 했었죠. 이진호가 왜 증거를 다 안 까냐라고 했더니 전 대표님은 아이들이 저런다고 어른까지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물론 이 대중들의 반응은 달라요. 전 대표님 어른 맞습니다. 근데 저 산푼이들은 애들 아닙니다. 저렇게 덤비는 것들이 무슨 애들이라고 할 수 있냐? 다 까버려라. 화상 채팅이고 그냥 삼트리오가 확실하게 템퍼링에 가담했다라는 증거들을
쏙쏙들이 오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산푼이들 보호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 산푼이 관련된 게 있다면 무조건 다 오픈하고 언론에도 알려야 한다. 조동준 대표님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제 영상에도 몇몇 분들이 꾸준히 이런 댓글을 남기셨거든요. 이쯤 되면 조동준 대표님이 정말 정의구현을 위해서라도 모든 증거들을 오픈을 해버려야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진정한 정의구현 아니냐. 이런 말들도 사실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사실 키나가 너무나 잘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푼이들 사태가 해결이 돼야 키나가, PFT가, 어트랙트가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거는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억지 이탈, 억지 계약 해지 안 된다. PFT 사태에서 유준원으로 아이돌 계약 파기 사태에 경종을 울렸다. PFT부터 판타지 보이즈 센터로 데뷔하려던 유준원까지 아이돌들의 팀 이탈 바람에 법원이 연이어 법의 철퇴를 내리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아시다시피 이 3트리오들은 가처분,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고를 했지만 항고마저도 10월 달에 기각 처리가 됐죠. 자, 그런데 똑같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판타지 보이즈 유준원이라는 멤버. 자, 이 멤버가 데뷔도 하기 이전에 자신은 쏙 빠지겠다. 사실 이 멤버가 판타지 보이즈라고 하는 이 보이그룹 오디션을 통하여 발탁된 멤버들 중에서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했고 가장 많은 인기 투표를 얻었던 멤버란 말이죠. 그런데 데뷔를 코앞에 두고 소속사도, 방송사도, 멤버들도 통수를 때려버리고 나는 계약 폐지하겠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온 키나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처럼 이 유준원 멤버 역시 가처분 신청이 기각 판정을 받으면서 낙동강 오리알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똑같아요. PFT하고 똑같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 처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송 비용 역시 유준원 본인이 부담하라는 정의구현이 또 한 번 판결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당사자는 지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실제로 나머지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은요, 댄스 챌린지를 통해서 지금 해외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데뷔도 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뭐 이게 템퍼링 사태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중요한 건 아이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처분 소송을 해가지고 회사랑 계약 해지하는 거, 이거 올바른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태가 얼마나 큰 경종을 울리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정의구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키나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키나가 PFT 멤버들을 새로 뽑고 있지만 워낙에 혼자 커버했었던 노래들의 실력도 굉장했고 많은 음원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키나의 커버 영상을 재업로드해 주는 등 그야말로 키나의 단독 활동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키나 지금 녹음실에서 작업 중인 거 아니냐. 큐피드 러빙 미 노래를 키나가 불러서 유튜브에 올리면 산푼이들 얼굴 볼만하겠다. 자, 근데 충분히 가능하죠. 키나가 곧 PFT고 PFT가 키나인 상태입니다. 추가 멤버가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충분히 기존에 있었던 PFT의 노래를 키나가 솔로 단독곡으로 불러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미 키나가 녹음해둔 노래가 있다라는 추측성의 글들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와, 깜짝 놀랄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락커 버전의 키나입니다. 와, 굉장히 멋있죠? 자, 그렇다면 키나가 정말 솔로곡을 녹음을 했고 락 버전의 노래를
발매하는 거냐? 노래 솔로곡 데뷔 발매 임박인 거냐? 기대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팩트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AI를 통해서 키나가 이렇게 락커 버전으로 사진을 합성해 놓은 모습이었어요. 요즘엔 키나의 목소리로 AI 커버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키나가 충분히 기존 P40 노래들을 불러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건 전혀 문제사항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키나가 혼자서 랩도 하고 보컬도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솔로 커버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키나가 당장에 솔로 활동을 시작해도 충분히 많은 응원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댓글 내용들도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깨우쳐야 하는 건, 왜 키나 언니가 저렇게 인기가 많지? 왜 키나라는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지? 너무 열받는다. 억울하다. 우리가 저렇게 돼야 하는데, 참,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 그건 굉장히 좀 억하심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대중들이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산푼이들 지금이라도 좀 뉘우쳐야 되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자, 어찌됐건 이 광고가요, 결국 3차 이미지 광고 투표까지 지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전의 딸인 키나가 대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구수가 많은 서울 신촌역에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11월 23일부터 24일 기준 420명이 모금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세하게 공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산푼이들 측인지, 산푼이들의 배우 세력인지, 산푼이를 지지하는 세력인지 뭐가 됐던 간에 진짜 치사하게 이런 여론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전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대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인구수가 굉장히 적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어머님도 계시고 또 대전에 실제 팬분들이 뭐 많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보다는 한정적인 대전에서 대전의 딸이다. 예를 들어서 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멤버들의 고향에서는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 키나도 대전 지역에서 정말 대전의 큰 자랑일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전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찌됐건 정말 이번 P40 어트랙트의 이 성공 신화는요, 대성공을 넘어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헐리우드 진출까지 지금 하고 있는 키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이런 아이돌 같은 경우는 원래도 팬이 많지만 지금 이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모금을 할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들이 팬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키나의 인지도에 이건 진짜 대성공이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어느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에 큐피드라는 노래로 17위까지 올라가고 연말 빌보드 차트에 13개 부분의 차트인이 되고 44위까지 하고 이 정도로 모금을 끌 수 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키나가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키나의 어머님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나의 어머님이 뭐 진짜로 대전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딸인 키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어도 내 딸이 저렇게 자랑스러운 아이다라는 걸 어머님이 많이 자랑할 수 있도록 대전에서 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연예인 같은 경우도 축구 시구했다라는 이유, 시축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온 동네 현수막을 걸어주게 된다. 키나가 만약 대전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스포츠 경기, 시구, 시축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대전 축제의 단골로
초대될 수도 있다. 지역 경제사회까지 살릴 수 있는 키나의 행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키나가 잘 나가다 보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번 모금에 대한 분란 조쟁이 아니라 분란 조장글, 분쟁글을 만드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에 대한 조직조다라면서 이렇게 우스운 재미로 올린 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뼈가 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베스트 코리아와 함께 했었던 백이사와 안성희 씨, 제프 킴, 그리고 여기 밑에 교보문고와 베스트 코리아의 이런 조직도 제가 사실 예전에 한번 공개를 해드렸었던 부분인데, 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대체 언제 안성일과 백이사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거냐? 사실 그건 저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말 빠르면 올해가 가기 전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같은 유튜버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의혹을 언론사가 파헤치고 디스패치가 결정타를 날리고 많은 뉴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거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덮고 갈 수가 없는 사안인 만큼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밝혀지면 산푼이들 괜찮습니까? 괜찮을 리 없죠?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어라. 진짜 싹싹 빌고 오기재, 안성일 씨가 잘못된 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위약벌, 손해배상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된다. 형사고소도 그나마 선처를 해줄 수 있다. 연예계에는 어차피 복귀를 하지 못한다. 싹싹 빌고 오기재, 안성일 씨를 고발해야 한다. 저도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연예계에 복귀하고 싶은 그런 열망까지 제가 까내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대중들에게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돈 욕심이 좀 컸다. 다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키나가 녹취를 이미 하나만 공개를 했지만 10개월 동안 녹취해왔다라는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안성희 씨하고 완전 긴밀하게 모든 것을 주도했던 산푼이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형량도 줄일 수 있고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에게 조금이나마 선처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키나가 가장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귀하고 나서 눈물의 사죄를 했고 이 잘못된 사태에 대한 소신 발언과 증언을 해주면서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라는 정의에 굉장한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걸 산푼이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3트리오들 적어도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키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금 빌보드 파티에서 보였었던 내부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3트리오라면 이거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런 초호화 비벌리 힐즈에 있는 대저택에서 킴 리라고 하는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정말 유명한 해외 셀럽과 사진도 찍는 키나 언니의 모습을 보게 됐을 3트리오 멤버들.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럴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선 분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 키나가 빠르게 회복하여 다시 연예계 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진정성이라는 걸 이 3트리오 멤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반인이 되고만 3트리오 멤버들은 정말 슬프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프티를 응원하던 진짜 찐팬들은 전부 다 어트랙트 그리고 키나로 이미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번에 엄청난 금액의 모금액이 지금 모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트리오 멤버들은 여전히 본안 소송에 대한 주장만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과거 이 3트리오 멤버들 중에 시오였었던 이 멤버의 발언이 충격적이죠. 기획사보다 회사. 결국 어트랙트가 외주 용역을 줬었던 더기버스를 오히려 대표님, 내내 대표님 유명하죠. 그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노고를 막 기리는 그런 멘트를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월급 주고 그들을 고용한 것도 어트랙트이죠. 참 답답하죠. 자, 그러니 이 시오라는 멤버가 했었던 그 영상의 발언처럼 지금 이 삼푼이들은요, 왜 키나라는 멤버가, 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왜 많은 대중들이 이들을 응원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모르는 겁니다. 설사 본인들이 정말로 템퍼링 사태를 주도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용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빨이 썩었는데 이거 아프다고 치료받는 거 치과하기 무섭다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이빨도 썩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이빨이 썩게 돼서 이빨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 씹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이 3트리오 멤버들에게 전 꼭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이라도 자,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어떻죠? 가장 빠른 때라는 어르신들의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사과하고 안성일 씨에 대한 고발과 협력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저는 그래도 많은 대중들이 용서를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어떤 의견이신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네요.